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명시에 살고 있는 결혼 3년차 20대 여성이에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확실히 감정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감정 상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하며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다 보니 솔직히 제 감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네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됐어요. 저희 친정 엄마한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그 일 때문이에요. 왜 그런 말이 있죠?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을 베풀 줄 안다고. 저는 이 말이 정말 싫어요. 사실 전 사랑을 못 받고 자랐거든요. 적어도 엄마한테는요. 저에게는 2살 위 언니가 있어요. 언니는 아이가 없던 집안에 태어난 첫 아이였기에 온 집안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죠. 지금은 왕래가 드문 먼 친척들도 여전히 언니 이름은 기억할 정도로 집안에서 유명했어요. 반면에 저는 언니와는 전혀 달랐죠. 제가 태어나던 무렵 작은 엄마와 고모가 1~2달 차이로 먼저 출산하는 바람에 저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았어요. 게다가 그쪽은 모두 아들이었고 저는 딸이라서 특히 더 그랬죠. 차라리 무관심으로 끝났으면 낫게요. 제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할머니는 절 보자마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또 딸이냐고요. 맏며느리였던 엄마는 힘들게 출산을 하고도 둘째도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친할머니한테 구박을 받았다더군요. 그러니 엄마가 절 예뻐할 리가 없죠. 자라면서 전 늘 엄마한테 차별을 당했어요. 좋은 거, 예쁜 거, 쉽고 편한 건 모두 언니 차지였죠. 밖에 나갈 때도 언니는 공주처럼 한껏 꾸며주었지만 전 짧은 머리에 칙칙한 색상의 옷들만 입혔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절 밖에서 낳아온 딸이라고 오해를 하곤 했고요. 그래도 어릴 땐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어요. 어떻게든 엄마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내 대회에서 그림이며 글짓기로 상도 타오고 했죠. 집안 청소며 심부름도 잘하고 속상해도 엄마 앞에선 방글방글 웃기도 했고요. 10살 남짓한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남들은 당연히 받고 사는 엄마 사랑을 받으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열린 안방 문틈으로 엄마가 이모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그냥 지나치려다 제 이름이 나오길래 조용히 가서 들어봤죠. 나경의 그 지집애는 어쩜 그러는지 몰라. 아주 여우 같은 게 지 언니 이겨먹으려고 학교 공부며 글짓기, 심지어 피아노까지 기를 쓰고 한다 글쎄. 기특하긴 걔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줄 아니? 방금 혼나놓고도 앞에서 방글방글 웃는다? 소름 끼치게. 하여간 지 친할머니 똑 닮아서는 하는 짓도 똑같다니까. 내가 낳았지만 정말 정이 안 가.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한테 잘 보이려 그렇게 기를 쓰고 노력했던 제가 너무 창피하고 한심해서 미칠 것 같았죠.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만큼 엄마한테도 상처를 주고 싶었죠. 내가 죽으면 엄마가 상처받을까? 어린 나이에 제가 생각한 최고의 복수는 내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차도에 뛰어들었는데 나경아! 아빠의 목소리가 제 발을 멈춰 세웠어요. 돌아보니 퇴근길에 아빠가 보이더군요. 아빠는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죠. 아빠를 보자 서러운 마음이 순식간에 복받쳐 올랐어요. 전 그대로 달려가 아빠 품에 안겼어요. 그리곤 한참을 울었죠. 엉엉 소리까지 내면서요. 그리곤 그날 있었던 일을 모조리 얘기했어요. 그날 밤 엄마 아빠는 크게 다투셨어요. 언니는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며 부모님이 이혼이라도 하면 그건 모두 제 탓이라고 가만 안 둘 거라고 했죠. 저는 혹시라도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게 아닐까 가슴을 졸이며 잠들어야 했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이혼은 안 하셨지만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내셨어요. 엄마는 저한테도 냉랭하게 대했고요. 그날 이후 전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어차피 엄마한텐 언니뿐이다. 구차하게 사랑을 구걸하지 말자. 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짓 따윈 하진 않았어요. 어서 빨리 자라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17살 무렵 아빠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자 본격적으로 집을 나가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뒷전이었고 돈 벌 궁리만 했죠. 어차피 대학에 들어갈 성적도 안 됐고 설사 대학에 붙는다 해도 엄마가 등록금을 대줄 리 만무했으니까요. 패스트푸드점 알바부터 인터넷 쇼핑몰 피팅 모델에 우유 배달 등 돈 되는 일이면 뭐든 다 했어요. 그렇게 20살 봄 저는 집을 나왔어요. 아직은 혼자 살 집을 구할 돈이 안 돼서 일단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알게 된 언니와 함께 살기로 했죠. 남들은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전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같이 사는 언니는 제 친언니보다도 절 잘 챙겨주었고 직장 동료들과 점장님도 모두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본사의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이 시작됐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딸린 식구도 없던 저는 제일 먼저 잘렸어요. 점장님은 그런 절 진이하는 도매시장 여성복 가게에 소개시켜 주셨죠. 가보니 점장님 누나 가게더라고요. 회식 자리에서 지나가는 말로 학창시절에 인터넷 쇼핑몰 피팅 모델을 했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추천하신 모양이었어요. 사장 언니는 성격이 무척 화통했어요. 욕 잘하고 술 잘 마시는 여장부 타입이죠. 그런 사장 언니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지금껏 몰랐던 제 본성이 깨어나더라고요. 집에서 늘 주눅들어 살던 저는 스스로를 타고난 쭈글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시비 거는 손님들이랑 육두문자를 쓰며 싸움도 하고 소매 손님들이랑 가격 흥정도 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지는 외향적인 성격이더라고요. 몰랐어요. 환경에 따라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무렵 사장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민혁이하고는 요즘 어때? 점장님이요? 딱히 어떻고 자시고할 관계가 아니라서. 근데 왜요? 사장 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니네 사귀는 거 아니었어? 민혁이가 여자 데려온 건 네가 처음이었는데. 여자요? 점장님한테 제가 여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전 깔깔대며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나이 차이도 10살 가깝게 났고 점장님은 항상 절 애기 다루듯 했으니까요. 제가 무거운 바트를 나를 때면 주변을 서성이며 안절부절하기 일쑤였고 회식 때 다른 직원들이 저한테 술을 권하기라도 하면 아직 어린 애인데 술을 먹이면 어떡하냐며 대신 마셔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자라니요. 말도 안 되죠. 그랬는데 너 나한테 여자 맞아. 며칠 뒤 가게로 찾아온 점장님은 제게 선전포고를 하듯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전 어안이 벙벙했죠. 언제부터요? 점장님이 절 여자로 본 게 언제부터였어요? 점장님은 제 물음이 부끄러웠는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며 말했어요. 면접 보러 왔던 그날부터. 헐, 이 곰 같은 남자는 2년 넘게 절 짝사랑해왔던 거예요. 하나만 묻자. 넌 내가 남자로 안 보이니?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점장님은 제 스타일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8살이나 나잖아요. 게다가 직장 관리자인데 그런 쪽으로 생각이나 했겠어요? 물론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일처리 딱 부러지는 건 알죠. 근데 그게 남친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제 말에 점장님은 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말없이 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같이 사는 언니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동안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점장님이 절 좋아하는걸요. 오히려 저보고 진짜 몰랐냐고 되물었죠. 솔직히 지성이만 감천이라고 다들 너랑 점장님 잘 될 줄 알았거든. 점장님이 너한테 좀 헌신적이었니? 키다리 아저씨 저리 가라였지. 그래도 뭐 네가 남자로 안 보인다면 게임 오버지 뭐. 언니 얘기를 듣고 보니 그동안 점장님이 절 많이 챙겨주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늘 말없이 뒤에서 묵묵히 절 지켜주셔서 오히려 고마움을 몰랐던 거죠. 전 그날 좀처럼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점장님은 가게로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주 보던 사람이 보이지 않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내색하기도 뭐했죠.
제 입으로 남자로 안 보인다고 해놓고 이제 와 찾는 건 너무 재수없잖아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사장 언니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한동안 저 혼자 가게를 봐야 했어요. 공장에서 들어온 물건도 혼자 까대기를 하고 벽면 DP에 소도매 판매까지 하려니 죽을 맛이었죠. 결국 몸살이 난 저는 펄펄 끓는 몸으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의자에 앉으려는데 그대로 몸이 까부라지더라고요. 꿈결처럼 누군가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나경아!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죠. 제 곁에는 누군가 앉은 채로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점장님이었죠.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는 점장님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세상에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나한테도 내 편이 있었더라고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자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든 점장님을 깨워 사귀자고 했죠. 점장님은 얼떨떨한 표정이더군요. 그랬겠죠. 자다 깨니 연인이 됐는데요. 그날을 기점으로 점장님과 전 연인이 됐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한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사장 언니는 쌍수 들고 환영이라며 축하해 주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절 엄청 반겨주셨죠. 문제는 저희 집이었어요. 20살에 집을 나온 후 연락 한 번 없다가 결혼하겠다고 연락하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게다가 혹시 저한테 하던 것처럼 점장님한테도 함부로 할까봐 걱정도 됐고요. 아니나 다를까 인사드리러 집에 들렀더니 꼴랑 차 한 잔 내주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엄마는 뚱한 표정으로 날짜 잡으면 연락하라며 가보라더군요. 대문을 나서는데 점장님한테 어찌나 미안하던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점장님은 절 위로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밥 먹고 가라고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많이 서운했을 텐데도 절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에 전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양가 인사를 마친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나섰죠. 예단이랑 폐물은 생략하고 점장님은 집을, 전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냉장고랑 TV와 침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는 10원짜리 한 장 안 받고 끝낼 수 있었죠. 결혼하고 1년쯤 지나 임신을 한 저는 작년에 첫 애를 낳았어요. 딸이었죠. 솔직히 애 낳으면서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날 낳으셨겠구나 생각하니 그동안 미워했던 게 너무 죄송했죠. 그래서 아이 낳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 낳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좀 알겠지? 넌 내가 널 미워한다 그러는데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이유 없이 미워하겠니? 너도 너 똑 닮은 딸 한번 키워봐. 내 심정 이해가 갈 테니. 근데 설마 너 산후조리 해달라고 전화한 건 아니지? 그런 거라면 꿈 깨라. 난 힘들어서 너 산후조리 못 해주니까. 조리원에 들어가서 하든 사람을 사서 하든 네가 알아서 해. 요즘은 친정엄마들도 그런 거 안 한다잖니. 정 안 되겠으면 네 시엄마한테 해달라 그러던가. 자기 소녀딸 낳아준 며느린데 설마 안 된다고 하겠니? 솔직히 친정엄마한테 산후조리 도와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인은 힘들어 안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미루다니 저희 엄마답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랑 친정엄마 사이가 안 좋은 걸 아는 남편이 미리 시어머님께 산후조리를 부탁했더라고요.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죠. 근데 막상 며느리가 돼선 시어머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으려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불편하고 죄송해서 소화도 잘 못 시켰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으니. 할 수 없이 마음을 고쳐먹었죠. 딴 생각 말고 몸 추스릴 생각이나 하자. 죄송한 건 자리 털고 일어나서 곱절로 효도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전보다는 좀 덜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밥을 먹으며 열심히 산후조리를 했어요. 3, 7일 이후엔 자리를 털고 일어났죠. 인간사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어머님께 받은 사랑이 많다 보니 저도 어머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이랑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친정엄마랑 막내딸로 보기도 했고요. 저도 마음으로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고요. 시간은 흘러 딸아이 돌이 다가왔어요. 한창 돌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짜고짜 집에 들리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한테 애를 맡기고 혼자 친정으로 향했어요. 마침 언니도 집에 있더라고요. 엄마는 절 보자마자 조만간 네 언니도 결혼을 할 테고 그래서 말인데 이 큰 집에 늙은 애미 혼자 사는 것도 그렇고 해서 니네가 들어와 살아야겠다. 애한테도 그게 나을 테고.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언제부터 엄마가 절 생각했다고 들어와 같이 살라니요? 게다가 하루아침에 처가살이를 하게 될 제 남편은 또 어떻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그이 보고 처가살이를 하라고? 엄만 양심도 없어? 지금껏 엄마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줬다고 처가살이를 하래? 그리고 그걸 왜 엄마 맘대로 정해?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그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처갓집에 처음 인사라 온 사람한테 밥 한 끼도 안 차려줬어. 그뿐이야? 남도 아니고 딸이 결혼한다는데도 시집 식구들 보기 싫다고 상견례도 안 했잖아. 그때 내가 시집 식구들 보기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그렇게 내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처가살이? 정말 양심도 없어. 어떻게 사람이 그래? 딸이 애를 낳았다는데도 병원 한번 안 오고 산후조리 해달랄까봐 선수쳐서 시어머니한테 떠넘긴 사람이 이제와 나한테 엄마를 모시고 살라고? 싫어. 난 절대 안 해. 그러니까 헛된 꿈 꾸지 말고 정신 차려. 그렇게 딸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엄마가 애지중지하는 큰딸이랑 살든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찌나 화가 나던지 엄마 얘기를 듣자마자 전 버럭 질러댔어요. 그간 가슴에 꽁꽁 싸매두었던 서운한 일들까지 몽땅 털어서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 지집애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내가 보기 싫은데 억지로 네 시댁 식구들 얼굴까지 봐야 돼? 보면 뭐 어차피 하기로 한 결혼인데 상견례 안 한다고 틀어져? 그리고 낳아주고 키워주고 공부까지 시켜줬으면 너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상견례 참석 안 했다고 네가 고개 빳빳이 들고 늙은 엄마한테 따질 일이야? 그놈의 산후조리. 그래, 네가 그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그래서 같이 살자잖아. 그때 못해준 밥 주구장창 해주겠다고. 엄마 마음도 모르고 어디서 되먹지 않게 빚쟁이 노릇이야. 부모가 나이 들고 힘 빠지면 당연히 지가 모시고 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시집가는 지 언니한테 떠넘길 생각부터 해. 아우, 싸가지 없는 년.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언니의 말이었어요. 엄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언니가 끼어들어 한마디 했거든요. 엄마, 쟤 원래 그러잖아. 기집애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뭐 이기적? 그건 누가 할 소린데. 언니 이때까지 엄마한테 용돈 받고 편하게 살았지?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언니 손으로 10원짜리 한 장 벌어본 적 없고 말이야. 이모가 그러더라. 언니가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엄마가 집담보로 대출받아 혼수며 예단까지 다 해줬다고. 그 나이 먹도록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왜 엄마 못 모셔? 그뿐이야? 지금까지 살면서 청소기 한 번이라도 돌린 적 있어? 세탁기는? 내가 이 집에 있을 땐 빨래며 청소며 언니가 먹고 난 그릇까지 내가 다 치웠어. 내가 안 하면 엄마가 할까봐. 근데 나 나가고 없으니까 엄마한테 다 떠넘기고 살았다며? 하는 일도 없이 집구석에서 잠만 쳐자는 주제에 학교도 엄마 돈으로 다녀. 결혼도 엄마 돈으로 해. 왜? 네 인생도 엄마 보고 살아달라 그래. 지 할 도리도 안 하고 사는 주제에 누가 누구 보고 이기적이래. 제 말에 언니가 버럭하더라고요. 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나요? 왜? 동생한테 이런 소리 들으니까 쪽팔리냐? 듣기 싫음 나이값을 하고 살아. 누가 너더러 그러고 살래? 제가 언니한테 퍼붓자 엄마는 한 대 칠 기세로 제게 소리쳤어요. 이게 어디서 언니한테 야자야? 언니가 네 친구야? 버르장머리 없는 지집애. 누군 너 같은 거랑 살고 싶어 그래? 나도 싫어. 너 보면 죽은 니네 친할머니 떠올라서 한시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엄마가 속마음을 터놓자 언니가 발끈했어요. 엄마, 안 살면? 쟤랑 안 살면 누가 엄마 병수발을 해? 설마 나보고 하라는 건 아니지? 난 못해. 난 죽어도 못해. 안 그래도 요즘에 엄마 깜빡깜빡 하는 거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겁나 죽겠는데 치매 증상 심해지면 벽에 똥 치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걸 더러워서 내가 어떻게 보냐고. 엄마도 알잖아. 나 비위 약한 거. 그니까 잠만 말고 나경이랑 살아. 전혀 비위를 맞추던 돈으로 구워 삼던 어떻게든 쟤랑 살라고. 암튼 난 죽어도 엄마랑 못 살아.
그러자 엄마가 언니 허벅지를 콕 찌르더군요. 이 지지배야, 치매 얘기라면 어떡해. 손바닥이 맞아야 사기도 쳐먹지. 이거였어요. 엄마가 저랑 살겠다고 했던 이유가. 솔직히 여기 오기 전까진 언니 결혼 자금 좀 보태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같이 살자길래 무슨 일인가 했죠. 아, 이거였어? 치매 걸리고 나니까 나랑 살겠다? 애지중지하던 큰딸은 고생시키면 안 되니까 작은 딸년이나 시켜먹자. 그런 거지? 엄마, 정말 내 엄마 맞아? 어떻게 끝까지 사람이 이래? 어떻게 그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냐고. 너도 그래. 나인 똥구멍으로 처먹었니? 너 위에 평생 뼈 빠지게 뒷바라지한 엄마 똥이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등골 빼쳐먹을 때 네 엄마고 다 빨아먹고 병들고 나니까 남이냐?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어떤 눈먼 놈이 너 같은 거랑 결혼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꼴을 봐야 하는데 참 아쉽다. 엄마도 정신 차려. 저런 년을 딸이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등골 빼다 바치지 말고 저 집에 결혼시킬 돈으로 차라리 엄마 시설 들어갈 돈으로 쓰란 말이야. 난 더 이상 이 집 구석이랑 엮일 생각 없으니까 지지든 볶든 둘이서 알아서 하셔.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엄마, 수학은 뿌린 데서 거두는 거야. 엄한 데서 찾지 말라고. 알았어? 전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솔직히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아무리 미워하는 엄마지만 치매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엄마를 모시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엄마가 제 마음을 얻으려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도 노력이란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0살짜리 어린 딸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는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제 병수발을 바라면 안 되죠. 사랑을 줬으면 준 곳에서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전 저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준 남편과 시댁에 저희 사랑을 주렵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살려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랑 주는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